네, 2024년 8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한답니다. 체코의 한국원전 진출과 관련해서 가는 건데,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사정이 있어 못 가기 때문에 장제온 사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다 출동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한 기업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국 간의 FTA 있죠.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체코하고 우리하고 자유무역, 관세 없이 무역을 하자.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길을 낸 다음에, 지금 체코는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을 짓는 건데, 원전을 짓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갖고 산업을 일으키게 되죠. 산업을 일으키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FTA로 가기 위해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한국과 체코 간에 무역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2019년에 두 나라 교역량은 29억 6,600만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44억 달러가 됐습니다. 4년 사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어차피 한국과 체코의 교역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건설, 자재, 또 부속품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죠.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코를 지금 UAE가 한국식 발전을 하고 있죠. 한국 원전이 들어가면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자랑하던 프랑스가 핀란드하고 자국에 지은 원전을 처음에 약속한 기간에 금액으로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했습니다. 핀란드의 올길로 또 어떤 원전하고 프랑스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원전들이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우리는 프랑스보다 훨씬 싼 가격, 거의 반에 가까운 3분의 2 이하의 가격으로 수주를 했는데도 그거를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 지어줬고, 돈 더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에 딱 지어서 UAE에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UAE가 한국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싶어서 너네 시스템 좀 배우자라고 해서 지금 UAE가 한국을 많이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요구도 있어갖고 한국하고 UAE가 거의 상호 방위 조약에 준하는 군사 조약까지 맺고, 그래서 우리의 특전사가 가서 우리 특전사에 싸우는 기술도 수출해주고, 우리가 UAE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미사일도 가고 한국 무기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또 과학기술을 한국처럼 하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과학기술대학이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카이스트도 수출했습니다. UAE가 한국화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체코도 한국 원전 수출을 계기로, 체코도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니까 발전하려면 한국처럼 발전해야 되니까 한국 시스템을 집어넣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 기업 총수들을 이끌고 갑니다. 좋습니다. 저도 좀 제발 가시라고 좀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좋아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중대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코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중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나라. 근데 중진국들 중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바닷가에 지었습니다. 바닷가에 지어놓으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근데 나라에 따라서는 바다가 없는 나라, 순수 내륙국도 있고, 바다가 있지만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 저 내륙이라서 내륙에 원전을 지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냉각탑이라고 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영변에 가면, 구룡강에 북한의
걔네 원자로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냉각탑을 그 전에 폭파시켰는데 냉각탑이 그걸 겁니다. 이 바닷물은 무한이지만 강물도 무한이에요. 무한이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강물로 원자력 발전소를 냉각시키면 물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바닷물은 한 2, 3도밖에, 3, 4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건 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물을 펌핑을 해서 높은 탑으로 올려요. 냉각탑. 거기서 떨어뜨리면 물이 더 빨리 식죠. 우리 왜 국 먹을 때 뜨거우면 들어갔고 후 불고 이렇게 떨어뜨리죠. 불고 후 떨어뜨리고 그걸 빨리 식듯이. 그런 냉각탑을 만듭니다. 민물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냉각은 냉각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유명한 3마일 섬 원전 사고 났던 게 그게 바로 강물을 이용한 3마일 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의도처럼 강에 있는 길이가 3마일 되는 섬이라서 3마일 섬, 3마일 섬 원전이었거든요. 그것도 강물을 이용한 원전인데 이런 강물을 이용해서 냉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강물을 이용한 원전 냉각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제법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원자로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체코에 이제 처음으로 강물을 갖고 냉각하는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되는데 또 요게 용량이 작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APR 1400이라고 140만 킬로와트짜리 초대형인데 이게 체코란 나라는 작다 보니까 아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작은 거 100만 APR 1000으로 지어달라 그랬는데 사실 APR 1000은 우리가 운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어서 운영해 보지 않은 거를 APR 1400 기술이 있으니까 1000이야 하겠지 하고 해보는 건데 체코도 그걸 알고 선택했어요. 어차피 프랑스도 걔는 EPR 1600이라고 더 큰 거였거든 우리보다. 걔네들도 그걸 1000으로 줄여줘야 1000 사이즈가 없어요. 걔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AP 1000이라고 미국에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매우 비싸죠. 시장성이 없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한국 걸 택했으니까 우리가 APR 100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왕 체코에 만들어 운영하는데 우리도 하나 짓자 이거지. 왜? UAE에 APR 1400 지으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 APR 1400 같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었잖아요. 그래야만 UAE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걸 갖고 있어야 거기서 생긴 문제가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운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체코에 짓기로 한 APR 1000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순수 강물을 갖고 냉각을 하는 냉각탑 시스템을 갖춘 그런 원자를 대한민국에 하나 짓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그걸 지어야만 요 작은 사이즈 그리고 강물을 이용한 냉각을 해야만 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한국 원전이 수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거는 구글에서 뽑아낸 지도 사진인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체코가 있죠. 체코란 나라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빨간 점으로 찍힌 데가 두코바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두코바니에 한국형 원장 APR 1000이 들어갑니다. 근데 체코란 나라를 보게 되니까 남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고 서쪽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북쪽에는 나라 이름 표시 안 되는데 그게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완전한 내륙 국가죠. 체코는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체코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중립국가예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나토로 기운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체코는 이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즉 체코는 K방산이 수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고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 옆이니까 그리고 폴란드는 그 벨라루스 가깝고 하니까 한국산 K방산을 많이 수입했지만 체코는 그렇지 않은 나라입니다. 체코하고 하는 거는 K방산보다는 이제 K원전이 들어가서 계속 이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기업 청소를 이끌고 간다
좋습니다. 근데 이 체코 사정을 알고 가려는 거 이거예요. 체코는 완전한 내륙 국가고 그중에 두코바니는 체코에서도 약간 동남부에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자, 이 사진은 두코바니 원전 단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연기가 올라오는 게 이 연기가 아니고 김인데 이게 냉각탑이에요. 이 원자로에서 고열이 나와서 그 열로 물을 끓여갖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 증기를 다시 식혀주면 물이 되죠. 그 물로가 다시 또 이제 열을 받게 해서 증기로 바꾼 다음에 터빈 돌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 식혀준 물들이 강물이에요. 강물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물들을 이게 바로 냉각탑이에요. 이 사진에 있는 게. 냉각탑으로 끌어올려갖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빨리 물이 식죠. 그럼 그때 나오는 김이 이겁니다. 이 냉각탑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 스리마일 섬, 미국의 아일랜드 스리마일 섬 원전에도 이런 냉각탑이 있었고 이 내륙에 지은 강물을 갖고 냉각하는 데는 다 이런 탑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도 이런 냉각탑이 있었는데 그전에 영변 원자로 자기네가 수명 다 하니까 이 냉각탑을 파괴하는 쇼를 했었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두코바니 원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체코라는 나라는 제가 체코는 못 가봤습니다. 유럽 간다고 가봤는데 거긴 갈 기회가 없었는데 유럽이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가 적게 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은 많이 다녀봤는데 중국 남쪽에 가다 보면은 거긴 강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차 몰고 요즘은 하도 복개를 많이 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한 10분만 달라면은 금방 개천을 만나요. 그게 이제 지형상으로 긴 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참 개천이 많은 나라고 일본에 가보면 강과 개천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중국 저기 만주나 화북성 쪽으로 가보면 비가 안 오니까 큰 강이 어쩌다 아주 드물게 하나 나오고 거의 개천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럽도 비가 적다 보니까 강도 없고 강도 적고 개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코바니랑 좀 떨어진 곳에 달레슈이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흘라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달레슈이체 댐을 만들었습니다. 달레슈이체 댐이 있는 곳하고 이 두코바니의 지도를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자, 이 지도를 잘 봐주십시오. 이 지도 아래쪽에 보게 되면 빨간 점이 있죠. 한국말로 두코바니. 다행히 한국말로 쓰여있네요. 아래쪽에 두코바니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두코바니의 시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두코바니라고 있어요. DUKOVANY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두코바니. 두코바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간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시면은 갔다가 이 도로 따라갔다가 399번 도로 따라 약간 북쪽으로 가면 달레슈이체, 한국말로 쓰이죠. 달레슈이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달레슈이체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큰 저수지 같은 게 있죠. 이 저수지에 쓰인 이름 보게 되면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달레슈이체 댐. 네, 여기에 달레슈이체 댐을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뭐 여기 안 가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 달레슈이체 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저수지가 생긴 게 이게 달레슈이체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두코바니에서는 꽤 거리가 있어요. 이게 강가에 바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야. 강과 떨어져 있어. 근데 쉽게 말하면 이흘라바 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에요. 그걸 막아갖고 달레슈이체 댐을 지어서 이렇게 큰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상으로 커 보이죠? 천만의 말씀. 이 저수지의 저수 용량이 1억 2,700만 톤밖에 안 돼요. 1억 2,700만 톤. 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여러분들 그 춘천 여행 가셔갖고 소양강 댐 가보셨습니까? 소양강 댐에 담긴 물이 79억 톤입니다. 79억 톤이니까 이건 1억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소양강 댐 지나오시면 춘천 댐, 의암댐, 청평댐, 마지막에 팔당 댐이 있죠. 팔당 댐이 가둬놓고 있는 물이 2억 4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팔당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도에는 크게 보이는데 그만큼 이 나라는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저수지의 특징은 그 댐 높이가 100m나 된대요.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댐이랍니다. 그리고 수심이 무려 85m나 된다. 그러니까 강폭은 좁고 저수지 폭은 좁지만 깊은, 그런데 저장 용량은
팔당댐의 절반밖에 안 되는 댐이다. 여기가 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력 발전을 하면서 생산하는 여기 전기가 45만 킬로와트밖에 안 돼요. 450메가와트예요. 여기에 4기의 발전기를 수력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45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원자로 APR 1400은 1400을 생산하고 체코에 수출하는 건 APR 1000은 1000짜리 생산하는데 이건 수력 발전소 가는 게 450밖에 못 합니다. 근데 왜 450이냐? 지금 이 두코바니에는 러시아제 VVER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있습니다. VVER은 우리나라 원전도 경수로인데 얘네도 경수로예요. 러시아형 경수로예요. 근데 이 러시아 경수로가 발전 용량이 440짜리야. 우리나라는 APR 1400, APR 1000이라 했죠. 우리가 수출하거나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 중에 그 VVER 440짜리를 4개를 돌리고 있는데 딱 한 개랑 같은 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전은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원자로가 과열됐고 열이 나면은 거기 물을 보내줘야 되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백업 발전소로 하기 위해서 수력발전소를 440으로 했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때도 보게 되면은 사고가 나니까 물을 집어넣어야 되고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상전기가 끊어지면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전을 지었고 또 여기서 물을 보내줍니다. 이 물을 보내주는 걸 받아갖고 러시아제 VVER 원자로 4개를 돌리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원전이 들어가서 APR 1000짜리 2개를 더 짓게 되면 2개, 우리가 왜 1400짜리를 못 짓느냐? 우리 게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냉각수가 많이 필요한데 이 달레슈이체 저수지에서 보내올 수 있는 물의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APR 1000짜리를 요구했고 그걸 2기를 짓고 나중에 추가라도 2개는 지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 나라가 이제 큰 원전을 못 짓는 게 혹시 원전이 사고 났을 때 이 원전에서 저수지에서 보내줄 수 있는 물 양하고 물이 꼭 필요하죠. 냉각수가. 후쿠시마 같은 경우 옆에 바다가 이제 바닷물로 나중에 막 급하게 냉각을 했죠. 근데 여기는 강물이니까 강물이 양이 적고 호수를 만들었지만 적다 보니까 이런 닥침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내륙 국가의 참 슬픔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데, 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뭔가 하면 유럽을 지도를 쭉 보시면요. 체코만 내륙 국가가 아니라 체코하고 옛날에 한 나라였다가 분리된 슬로바키아도 완전한 내륙 국가입니다. 여기도 뭐 체코보다 더 못 살죠. 그리고 슬로바키아 밑에 있는 헝가리도 내륙 국가고 슬로바키아 서쪽에 있으면서 체코 남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중립국가도 완전한 내륙 국가입니다. 여기는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르비아라고 옛날 유고를 이뤘던 나라도 완전한 내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긴 굉장히 못 살아요. 거기도 완전한 내륙 국가예요. 유럽에 의외로 내륙 국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유고를 이뤘던 나라 중에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보스니아라는 나라는 바다가 있긴 있는데 바다가 요만큼해요. 이 해안선은 다 다른 나라한테 내줘갖고 요만큼만 있어요. 거기다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도 요만인데 바닷가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들은 나중에 원전을 한다 그러면 다 민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내륙에 지은 원전이 제법 있습니다. 걔네들은 민물 갖고 다 냉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뭐 큰 원전은 우리가 APR 1400이 있으니까 그걸 냉각탑 만들어 지어주면 되는데 작은 거 원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APR 1000을 체코에 들어가는데 APR 1000도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강물을 가지고 냉각하는 원전을 하나 짓자. APR 1000짜리를. 한강 또는 낙동강 뭐 금강도 좋고 내륙에 지어도 좋아요. 근데 내륙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냉각탑만 지으면 되니까 뭐 금강 하구쯤에 거기 군산이 있고 장항이 있는데 APR 1000짜리 하나 짓자 이거예요. 지어서 운영해보고 그래야 거기서 우리 기술 발전도 더 하고 민물 갖고 하는 냉각하는 기술도 배우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수출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금강하구에 들어가서 군산 장항 쪽을 발전시킨다면 그쪽에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좋은 거죠.
이런 발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딱 우리 거 지어놓고 그래야 체코도 좋아하죠. 한국이 똑같은 걸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생기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UAE도 우리가 똑같은 거 지었기 때문에 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우리께 기술이 워낙 좋고 가격이 싸니까 각 나라가 다 살 텐데 우리도 APR 시리즈를 1400짜리, 1000짜리 갖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해주면 되죠. 우린 기본적으로 OPR 1000이라고 APR 앞보다 조금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1000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게 APR이니까 OPR 1000, APR 1000, APR 1400 딱 운영을 하는데 한국에도 APR 1000을 짓자. 이거를 윤 대통령이 체코를 가시기 전에 한국 원자력계 가면 검토해봐라. 한국 원자력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출길이 더 열린다니까. 못 사는 나라에 수출해야 되니까. 그죠? 윤 대통령이 체코에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나도 숫자 잠깐 헷갈린다. 한 30개는 안 되고 20몇 개 많잖아요. 거기서 나는 사용 해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와서 플루토늄 갖고 원폭 만드는 건 다 아시죠? 우리는 원폭은 못 만들어. 현재는. 근데 만들 준비는 딱 해놓고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용 해결료를 딱 한 군데 모아놓고 있어야죠. 재처리는 못 할 거예요. 근데 재처리를 하지 않고도 이걸 다시 사용할 수 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파이로 프로세싱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한 군데 모아야 돼요.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지어야 되는데 체코의 한국 원전이 되기 직전이니까 APR 1000 원자로 우리 강 옆에 한번 지어봐라. 강 하구에도 지어봐라. 이런 거 검토 지시하고 동시에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선언하시면서 체코에 가시면 한국 원자력계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K 방산과 더불어 K 원전이 한국 경제를 이끌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입고 가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원자력계를 위해서 APR 1000을 국내에 강에 지어봐라.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지어라. 이런 강한 지시를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